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다들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대한전선이 병합 후에 얼만큼이나 더 상승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병합 이후에 사실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길 바랬는데 큰 상승이 못 나오고 오히려 세력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보통 액면 병합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하방으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가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흐름 보기에는 병합 이후에 지금 이제 5거래일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병합 이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얘가 하방으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뭐 정별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병합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제 한 20일 정도 영업일 기간을 두고, 그럼 캔들이 21선 정도 되겠죠. 캔들이 20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흐름을 봐줘야지만 애가 이 정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병합은 뭐 긍정적인 요인에 의해 생긴 게 맞아. 근데 긍정적이고 또 플러스 실적도 뭐 12년 만에 분기 실적 최대치를 찍었고, 뭐 여러 가지 대한전선이 뭐 캘리포니아 수주고가 202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죠. 미국 수주고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주 잔고가 계속 매년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이 초고압 케이블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 대한전선도 실적 부분이나 사업 보고서 여러분들 리포트 관련해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나선 및 건선이에요. 나선 및 건선. 이 나선 및 건선에는 구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구리가 그냥 원자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이 이 초과 케이블에 사용이 되는 건데, 초과 케이블 하면은 이제 원전에도 들어가죠. 원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저 케이블. 근데 사람들이 좀 요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해저 케이블 하면 그냥 뭔가 그 해저 케이블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뭔가 공장 단지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 그 물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 뭔 건물로 되어 있다. 근데 초고압 케이블이 어떤 거냐면요,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 쉽게 말해서 이 해상풍력을 이어주는 이 전선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어주는 전선 역할을 하는데, 여기 해상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둘이 무조건 짝꿍으로 가야 되는 게 초고압 케이블이라고, 그 해상 케이블이 해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앞으로 향후 5년, 2025년에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더 커질 거예요. 신재생 시장 자체가. 그리고 2030 때는 5배에서 최대 8배까지도 지금 시장이 조단인데, 여기에는 10조, 100조 단위로 호가하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동차도 보면 전기차화 되어 가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비중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보면은 이 거의 뭐 이 100%로 휘발유 디젤로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비중이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뭐 이런 다리 같은 거 건너면 이제 여러 종류의 차들이 많이 지나가면 항상 제가 지켜보거든요. 유심히 그런 걸 또 봐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흐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대충 한 30% 정도 이상은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한전선이 임해 공장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이제 착공이 들어간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대한전 실적 보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되면은 좋다 안 좋다를 판가름하기에는 마이너스인데 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 쉽게 말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손해죠.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디 얘네가 더 큰 규모 앞으로 미래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큰 규모로 뭔가를 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 공장을 짓거나 시설 증설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였고 세 번째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원래 대한전선 200%가 넘었다가 재작년에 160% 정도 됐다가 지금 100% 안쪽으로 안착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ROE 자기 자본 비율이죠. ROE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해도 지금 이 주가가 사실상 뭔가 이 상승해도 전혀 이상할 법이 없는데 상승을 못 해주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한전선이 굉장히 많은 편에 있고요. 근데 이것 때문만에 못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고요. 공매도도 있고 그리고 이 물량 자체가 사실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18,000원, 2만원에 진짜 뭐 요때부터 물려 있어. 진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부터 물려 있어. 그러면 이때 2만 원을 찍으면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수익은 못 봐도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 심리가 이때 다 턴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세력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병합을 했지만 12억 주에서 1억 2천만 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무거움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중장기 좀 내가 1, 2년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평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비중을 늘려가면 결국에는 수익 볼 때 한 번에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손해는 안 보고 탈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슈나 모멘텀이 많은 회사인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한전선 항상 피드백 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대한전선을 제가 900원 요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때부터 찍었죠. 900, 한 1000원대 정도부터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병합하기 전이니까 그때부터 찍은 것 같은데 사실 대한전선의 이 매도 기회는 충분히 많았고 사실 매도 사인도 요때도 한번 나갔고 요때도 나갔죠. 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요때도 나갔고 요때도 나갔어요. 근데 사실상 이때만 해도 방송 종료를 해도 되는데 제가 진짜 고점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 부분에 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년 동안 방송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웬만만큼 다 설명을 근데 제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전선 사실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기존에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압축해서 그날 어땠는지만 제가 피드백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볼게요. 50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신이 한님도 감사드리는데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고 싶다. 미소천사님 감사드리고 김용술님 감사드립니다. 8881님 감사드리고 준규정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죠. 세원마음님도 감사드리고 앵맨 병합했죠. 보슬비님 감사드리고 정혜님, 최지근님, 루빈님, 엔유님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 건 알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얘네가 지금 아직까지 올리지 않겠다라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빨리 올려달라고 재촉해봤자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진득하니 내가 할 거 하면서 대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로또가 당장에 바로 되는 건 1,000원이겠죠. 근데 내가 5,000원짜리 샀다고 로또가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8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도 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사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냥 로또 당첨만 되고 싶은데 로또 안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얘 언제 올라가 빨리 올라가면 좋겠지 하고 징징거리고 이러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올라갈 때는 분명히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100번 1000번도 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언젠가는 올라가. 근데 언젠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기회도 주어진 자만 잡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3만 원에 물려 있는데 2만 원 올라가서 매도 제가 사인이 나간다고 한들 여러분들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3만 원 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3만 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 노력해서 2만 원 아래로 진짜 앞에 일자 단위로 이렇게 낮춰 놓으면 진짜 2만 원 갔을 때 익절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아,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거는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